이 제품이 시장에서 팔린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편익, 그죠? 편익을 가져간다.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1,000원의 가격을 이 독점 기업 걸 산다는 것은 최소한 그만큼의 베네핏을 가져가거나 그 이상의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가격을 치르고도 이 제품을 사고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거나 요 정도 되겠죠. 가격보다 내가 얻는 베네핏이 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이건 소비자 입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이겠죠. 근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지금 가격이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한개 비용보다 추가적인 비용보다 어때요? 추가적인 비용 여기죠. 근데 이만한 가격이 높게 받죠. 가격은 훨씬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요것만 우리가 가지고 오더라도요. 실질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얻는 한계 편익, 소비자 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근데 그 제품을 하나 더 만드는 데 드는 한계 비용 이게 훨씬 크죠. 독점에서는 이게 훨씬 큽니다. 그러면은 사실 독점이 좀 더 뭐예요? 효율성에 가까워지려면은 자, 비용보다 그거에서 얻는 편익이 더 많으니까는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더 그 독점의 기업이 더 만들어줘야 되겠죠. 더 만들어주면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커지거든요. 근데 독점은 자기의 이윤국대화가 목표잖아요. 그 때문에 여기에서 딱 생산을 멈추고 이윤국대화 섬에 딱 도달해서 생산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져갑시다. 자, 독점 기업에 공급 곡선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존재하면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급 곡선이라는 건 뭐예요? 각 가격대별로 나는 이만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하나의 의도를 나타내는 궤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요라는 것은 각 가격대별로 나는 그 가격이야. 그러면 이만큼을 나는 수요할 수 있어. 가격이 이 정도야. 그럼 난 이만큼을 수요할 수 있어. 그 의지를 딱 나타내 주는 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독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에 이만큼을 공급할게. 이 가격에는 이만큼 공급할게. 라고 제시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에서는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요 곡선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오로지 생산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 시장에 나밖에 파는 사람 없어. 근데 너네들 가격대별로 얼마큼을 수요할 수 있어?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 알면은 거기서 내가 가장 이윤국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만큼 내가 생산할게. 내가 이만큼 가격대에 따라서 이만큼을 공급할게 라고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에서는요, 바로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공급곡선을 내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가져가야 될 거, 가져갈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이제 완전경제시장의 효율성을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참 비효율적이야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항상 경제는요,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완전경제시장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경제시장 중에서 독점이 가장 비효율적이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경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증명을 해주면서 맞지 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자, 이제 그 증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완전경제시장과 독점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비효율적이죠?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시장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시장을 그리는데요. 자, 그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 자, 근데 하나의 시장이 독점도 되고 완전 경쟁 시장도 되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요, 하나의 시장 안에서 독점과 완전 경쟁 시장을 같이 경험하면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의 시장이 그 제품에 대해서 독점이 됐다가 완전 경쟁 시장 됐다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에서는 가능합니다. 왜죠? 코끼리, 코 기억나시죠? 모든 걸 가정하면 됩니다. 모든 걸 가정하면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한 하나의 시장이 독점도 되고 완전 경제 시장도 되고 이거는 불가능한데 경제의 세상에서는 바로 가정을 함으로써 이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독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독점은 제가 일부러 옆에 걸 지우질 않았어요. 자, 보시면은 자, 전체 시장입니다. 전체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그려지고, 그죠? 수요 곡선보다 더 가파르게 MR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바로 하한계 비용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독점은 또 전체 시장이 자기 기업 시장이니까는 결국 MR 이퀄 MC를 찾아가겠죠. 자, 그래가지고 독점에서의 MR 이퀄 MC 요 점 있죠? 요 점까지 생산을 하겠죠. 자, 독점은 모노폴리는 여기에서 생산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만큼 생산했을 때 사람들이 이만큼의 가격에 사가지고 가겠대 해서 독점에서의 가격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어렵지가 않죠. 여기서 같이 가져갔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뭡니까? 하나의 산업안에 여러 개의 기업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독점의 형태처럼 보이게끔 만들려고 결국 또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경제 시장에 100개의 기업이 존재한다. 모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낸 기업이. 자, 근데 그 100개의 기업이요.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독점적으로 행동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쪼개보면 다 100개의 기업 각자인데 이거 갖다가 억지로 이제 독점 시장에 넣기 위해서 이 100개의 기업이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한다. 라고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완전 경제 시장의 이론을 가져옵니다. 오케이? 됩니까? 지금 독점의 시장에 완전 경쟁, 독점 다 넣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죠. 근데 완전 경제도 독점의 형태로 시장에 넣기 위해서 결국 가정을 합니다. 100여 개의 기업이 마치 하나의 독점적 기업처럼 행동한다. 작용한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이 이론은 다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저번 때 우리가 완전 경제 시장 할 때 각 장기 균형 상태에서 각각 기업, 장기 균형이가 더 이상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없었죠. 그 다음에 이윤 제로인 상태에서 수렴하는 거였죠.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기억나십니까? 자, 그죠? 가격이 변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격선이 결국 MR로 작용하기 때문에 MR 이퀄 MC 찾아가니까는 결국 MC의 궤적, 그죠? MC의 궤적이 공급 곡선의 역할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럼 각각의 개별 기업, 100개 중에서 하나의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그 기업의 바로 MC선하고 일치한다면은 100개의 기업을 전체 뭉친, 그죠? 전체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개별 기업의 MC선, 한계비용선, 한계비용선을 수평으로 쫙 더한 것이 결국 전체 시장에서의 한계비용 곡선이 되겠죠. 됩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완전 경제 시장에서 바로 장기 균형 상태의 각각의 개별 기업의 지금 상태예요. 이윤 제로이죠. 자, 여기서 더 이상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는다. 그죠? 그럼 이윤 제로인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저번 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상태에서의 각각의 개별 기업들의 공급 곡선을 보면은 바로 가격이 변할 때마다 뭐예요? 바로 가격이 변할 때 그 가격이 MR선으로 작용을 하고 결국은 이윤 국가를 추가한다. MR, MC, MR,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MC의 궤적이 바로 공급 곡선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각 개별 기업의 MC선이 결국 100개 다 모은 전체 시장이잖아요. 거기서의 총 한계 비용 곡선이겠죠.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은 전체 시장의 공급 곡선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각 개별 시장에서의 MC 곡선 100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MC는 100개의 모든 기업의 한 개의 비용 곡선을 쫙 더해가지고 나온 거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전체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의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나오겠죠. 거래량.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바로 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전체 시장이니까. 자, 그래서 바로 경제 시장에서는,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여기 컴피티션, 그죠? 여기에서 생산량이 결정되어지고 바로 가격은 바로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되어진다. 완전 경제 시장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게 어거진 건 맞아요. 하나의 시장이 독점도 됐다가 완전 경제 시장도 됐다가, 그죠? 우리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100여 개 기업이 마치 하나의 독점처럼 행동한다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독점 시장이 밀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독점 시장에서는 바로 이제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돼가지고 이윤을 극대화를 가져갔겠지만은 완전 경제 시장의 이론을 쫙 가져오면은 바로 한계 비용, 전체 시장에서의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으로 작용해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요 선에서, 요 점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독점이 완전 경제 시장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갖다 증명하기 위한 거죠. 자, 그 증명을 이제 가져가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가져갔어요. 거기서 이제 증명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증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효용 측면. 효용 측면에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독점에서는요. 독점에서는 어때요? 독점은 여기에서 생산을 끊어버리죠. 더 생산을 더 하면은 훨씬 더 전체 사회적으로 바로 편익이 커지는데, 독점의 목표는, 독점 뭐예요?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윤극대로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난 여기서 생산 끝내? 그러지만 내가 이윤극대로 가져갈 수 있어? 여기에서 생산을 멈춰버립니다. 자, 근데 이 시장이 완전 경제 시장, 그죠? 가장 이상적인 완전 경제 시장이 되면은 어때요? 이만큼의 생산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죠? 이만큼의 생산을 더 가져가면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된다는 겁니다. 독점은 여기서 생산 끊어? 하지만 완전 경제 시장은 여기까지 생산을 늘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독점 시장, 완전 경제 시장이 되면은 이만큼의 더 생산량을 누릴 수가 있는데, 독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량을 딱 해가지고 부족 현상을 가져간다. 그죠? 가격도 높아지고. 그럼 이만큼을 더 생산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만큼을 더 생산했을 때 우리가 자, 요 사다리꼴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요만큼을 더 생산하는데 드는 순수한 비용. 그죠? 요거죠? 지금 요 하나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추가적인 비용 요거 들고, 하나 더 생산하는데 추가적인 비용 요거 들고, 추가적으로, 그죠? 그럼 요만큼을 더 생산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생산을 독점이 완전 경쟁만큼 해준다면은 이만큼의 편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이만큼, 그죠? 이만큼의 편익. 근데 거기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뺀 바로 뭡니까?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우리 요 삼각형만큼의 어떻게 우리가 편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그죠? 편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결국은 독점은 여기에서 생산을 멈춰버립니다. 완전 경쟁이 되면은 여기까지 생산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만큼을 더 생산하는데 드는 순수한 비용 차감하고도 요 삼각형만큼의 우리가 편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독점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만큼 삼각형을 잃어버리는 거 얻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는구나. 참 비효율적이구나. 됩니까? 완전 경제, 독점, 이만큼을 더 생산해요. 완전 경쟁이 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그러면은 이만큼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빼고 요 삼각형, 그죠? 요 삼각형만큼 우리가 편익을 더 가져갈 수가 있는데, 독점 해가지고 우리 이윤극대가 가져가야 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만큼을 전체 사회가 갖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어진다.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효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완전 경제 시장보다 독점이 비효율적이구나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됩니까? 자, 두 번째는 분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배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거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기 그냥 밑에다 그립시다. 우리가 수요, 공급 얘기할 때, 그죠? 수요, 공급 얘기할 때, 자, 뭐라 했습니까? 자, 처음에 이제 수요 공급할 때,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 살 여기가 있어. 수요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러면, 가격이 900원이야? 그럼 나는, 2개 살게. 가격이 800원이야? 싸졌네? 그럼 난 3개 살게.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에 대해서 나는 1,000원의 가격을 치를 의도가 있어. 그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나는 900원을 치르겠어. 세 번째 사과에 대해서는 나는 800원을 가지고 800원의 가치를 치를 의지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한다면은요. 그죠? 예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격 대비 수요량을 갖다가 해가지고 수요 곡선을 그렸지만은 수요 곡선을 갖다 영어로 다시 추적한다면은 각각의 개수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의 가격을 치를 의지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세 개의 사과를 사기 위해서 이만큼의 가격을 치를 의지가 있는데 요거밖에 가격이 안 들어가네? 그럼 이만큼은 뭐라 그랬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잉여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나는 이만큼의 가격을 받으면 나는 충분히 그걸 갖다 공급할 의지가 있는데 이걸 다 주네? 이만큼은 뭐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잉여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가져갑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완전 경쟁이 시작되면 완전 경쟁 시장이면은 자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편익을 소비자 입장에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만큼의 잉여를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독점이 되니까 여기에서 거래를 끊어버리죠. 더 이상 생산 안 해요. 여기에서 딱 거래량을 탁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으로 줄어들죠. 그러면은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자 보시면은 예전에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자 이 부분은 소비자의 것이었어요. 잉여 부분이 소비자 것이었는데 그죠? 근데 쫙 독점이야. 내 것까지밖에 생산 안 해.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죠. 그리고 이 사각형 부분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소비자의 잉여였는데 이게 누구의 잉여로 넘어갑니까? 그쵸? 공급자의 잉여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독점에서의 공급자는 소수입니다. 그죠? 소비자는 다수고 뭐 완전 경쟁이라면은 거기서의 공급자 다수일 수 있겠지만은 이건 독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각형만큼의 잉여가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소비자 거였었어요. 소비자 거였었는데 독점이 되니까는 어때요? 소비자가 잉여가 이렇게 줄면서 예전에 완전 경쟁 때 우리였던 잉여가 어때요? 공급자, 소수인 공급자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 됩니까? 자,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자 이만큼의 우리가 잉여를 가져갔었어요. 그죠? 근데 독점이 되니까는 자 잉여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죠. 그리고 완전 경쟁 때 우리가 가졌던 것을 소수의 독점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독점은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다. 그죠? 효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만큼을 더 생산해 가지고 우리 이 삼각형만큼의
편익을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독점해가지고 이 삼각형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분배적인 면에서는 와, 우리가 여기까지 생산했으면은 이만큼의 잉여를 가져가는 거였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에서 생산을 멈춰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잉여가 요만큼이고 완전 경쟁 때 우리 거였던 것이 소수의 바로 독점한테 들어간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빔 프로젝트를 킨 거는 이제 그래프를 더 이상 안 그리겠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이 독점이 그래프가 끝났으니까는 그 다음에 과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 그래프가 또 쫙쫙쫙쫙쫙 나올 줄 알았죠. 자, 이제 그래프는 독점에서 끝냅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 그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에서부터 장기까지 그냥 쫙 보고 그 다음에 독점에서 이익대점을 찾아가지고 비교해보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비효율성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들어가거나 나가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은요,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기업들만 그 안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전제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 독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혼자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이윤을 보장받는 그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 독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로비도 많이 할 것이고 광고도 많이 할 것이고 독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들어오지 못하게 막 또 막아야 될 것이고, 그런 비생산적인 비용을 갖다가 좀 더 생산적인 데 썼으면은, 그죠? 썼으면 훨씬 더 우리가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효율성을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오로지 혼자만이 누리기 위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열외의 것에 노력을 한다면, 비용을 그만큼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일면에서는 오히려 독점이 굉장히 더 효율적이다, 치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독점의 이윤을 누려본 사람들, 누려본 사람은요, 그 매력을 갖다가 결코 끊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한다는 거예요. 연구 개발하고 또 어떻게 하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쫙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또 효율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슌페터라는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1등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요, 와, 1등의 그 영광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요,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제가 좀 성적을 빨리 냅니다.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를 보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성적을 다 내가지고 와가지고 출석과 동시에 이제 성적을 쫙 얘기를 해줘요. 누구 몇 점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망신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이제 이 과목을 점수를 이 정도 맞았다? 그러면 내가 잘 공부하고 있는 거구나.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 보지 못했다면은 뭔가 학기말 볼 때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어떤 중간 결과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쫙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막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요, 이제 1등 제일 점수를 잘 받는 친구도 막 박수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요, 그렇잖아요. 한번 1등 해봤으니까 자랑스러움을 알아요. 그 때문에 또 학기말에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독점의 지위에서 이윤을 쭉 누려봤기 때문에 그 이윤을 또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도 있다.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연구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근데 독점은요, 한쪽에 이제 치우치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요, 이번에 아마존은요, 아주 수익이 좋습니다. 아마존 뭐 IT에 관련된 기업들은요,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져요. 제조업에 관련된 수익률이 쫙 떨어졌지만요, 결국은 IT, 지금 줌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동영상 업체 우리가 시사 때 계속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요, 결국은
아마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1등 많이 살아남는 온라인,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독점의 지위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가 이렇게 편중되는 그런 부분의 부작용을 분명히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한쪽으로 부가 치우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나라가 운영을 하는 걸 원칙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한전 같은 경우 뭐 지금은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요. 아니면은 여러분 세븐락 같은 거는 한 사람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특혜를 주면은 결국 그쪽만 부를 성장시키는 케이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라가 관장을 해가지고 수익을 나면은 전체 국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 그죠? 국유화, 나라가 운영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규제입니다. 자, 독점이 되면은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높은 가격 안 돼 해가지고 가격을 밑으로 떨어뜨리게 하겠죠. 자, 수요 공급에서 기억나십니까? 자, 이거 상한제예요, 하한제예요. 그죠? 자, 밑으로 가격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하한제 아닙니다. 상한제입니다. 원래는 더 높아야 되는데 그 높은 가격은 안 돼 해가지고 쫙 상한제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밑에 가격은 괜찮아. 그죠? 균형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쳐서 이 위로 못 알아가게 만드는 것. 그거 갖다가 우리가 가격 규제. 그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 가격 상한제, 그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나라에서 안 돼 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그 밑으로 가격을 형성하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격 규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독점이 형성되어지는 산업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부분적으로 경쟁에 내몰리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KTNG 같은 경우에는요, 담배는 아직 전매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인삼을 매매하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경쟁 체제에 들어가면은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별로 경쟁을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측면으로 운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독점에 대해서는 결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나가는 케이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